짐을 지는 자가 무너지리라. 경계는 무의미해지고 한국은 중심이 되리라. 중국의 어느 깊은 산골짜기, 묵진도사라고 불리는 한 은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2025년 한국의 운명과 지도자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여럿 남겼죠. 그리고 그 예언들은 지금 100%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 묵진도사는 한국에 대해 무슨 놀라운 예언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태양산, 이곳은 옛 제국의 그림자와 신화의 흔적이 교차하는 마치 시간조차 멈춘 듯한 깊은 산맥입니다. 절벽 아래로 구불구불 이어진 협곡,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숲의 침묵, 그 한가운데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작은 돌집에서 한 노인이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묵진도사라 불렀습니다. 묵진도사에 대해 알려진 건 많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그 깊은 산속에 살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산 아래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몇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을 뿐이죠. 한 번은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날 밤, 그가 혼잣말로 땅이 깨어난다는 말을 중얼거렸다는 이야기. 또 한 번은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그가 산을 내려와 약초를 배포하며 폐가 다친다, 조심하라고 말했다는 전설 같은 기록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두려운 정확도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겨울, 그가 몇 년 만에 다시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 덮인 산등성이 아래, 흐릿한 달빛 아래에서 그는 단 한 사람의 제자에게 조용히 말했죠. 이제 한반도의 운명이 흔들릴 때가 왔다. 그 말은 삽시간에 중국 내부 소수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퍼졌고, 한국에 대한 예언이 곧 발표될 것이란 소문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도사는 이내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봄, 오랜 침묵을 깨고 그는 5가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은 문서로 남겨지지도 않았고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제자가 들고 내려온 5개의 상징적인 구절만 전해질 뿐입니다. 짐을 지는 자가 무너지리라. 문 밖에 있던 자가 들어서리라. 세계는 물결처럼 요동치리라. 경계는 무의미해지고 한국은 중심이 되리라. 이 네 문장만으로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도사가 말한 짐을 지는 자란 누구였을까요? 어째서 한국이 이 거대한 예언의 한복판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왜 지금 2025년에 일어나는 걸까요?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묵진도사의 침묵은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믿기 힘든 속보로 뒤흔들렸습니다. 한때 국정을 책임졌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검찰청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장면은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묵진도사가 말한 짐을 지는 자, 그가 바로 이 인물이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그날의 선택들이 지금 이 순간 그의 어깨 위로 짓눌려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권의 몰락과 경제, 외교, 안보까지 복잡하게 얽힌 과거의 의사결정들이 하나둘씩 파헤쳐지며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반응들 위로 한 가지 예언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짐을 지는 자가 무너지리라. 묵진도사의 예언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 예언이 투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과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스스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한국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의 몰락이 단순한 개인의 끝이 아니라 다음 시대의 서막이었음을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바로 그 시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존재가 서서히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묵진도사가 말했던 두 번째 인물, 문 밖에 머물던 자, 그는 누구이며 왜 지금 이 시점에 등장하려 하는 걸까요? 묵진도사의 두 번째 예언은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문 밖에 머물던 자가 들어서리라.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세상이 먼저 그를 부를 것이다. 기이한 말이었습니다. 대개 지도자는 자신을 내세우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무대를 만들며 등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 속 인물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는 자신이 나서야 할 이유조차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시대의 틈 바깥에 머물러 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사회는 거대한 공백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존의 체제가 흔들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피로감과 염증, 그리고 갈망이 겹쳐져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진실한 사람, 목소리는 작지만 울림은 큰 사람, 세상의 바깥에서 묵묵히 살아가던 그 사람이 마침내 세상의 안으로 불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한 지역 공동체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언변도 눈에 띄는 경력도 없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머물던 자였고 지금은 문 안으로 들어서려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욕심내지 않았고 사람들을 향해 외치기보단 조용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묵진도사는 예언 속에서 그는 백성이 부르는 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가 아니라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자, 그 문이 열리는 순간은 모든 혼란이 극에 달할 때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인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운 지금 문 밖에 있던 자가 세상을 향해 조용히 첫걸음을 내딛는 그 장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선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가 들어선다면 한국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묵진도사의 세 번째 예언이 떠오릅니다. 과연 2025년이라는 해는 단지 한국의 변화만이 아닌 세계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점이었을까요? 2025년 세계 금융시장은 전례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어느 순간 하나의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사람들은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묵진도사의 예언 중 세 번째 문장, 세계는 물결처럼 요동치리라. 이 예언은 단순한 경제 위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질서가 해체되고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균형이 무너지며 각국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문을 닫고 동시에 새로운 연대를 갈망하게 되는 상황. 정치와 경제, 문화와 기술까지 모든 영역이 동시에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는 급격한 수요 감소에 직격탄을 맞았고 소비자 물가는 오르고 실업률이 치솟았으며 서민들의 삶은 급속히 팍팍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일부는 묵진도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미리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한국 내부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급 가능한 기술과 농업에 대한 투자, 지역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경제 실험, 그리고 문 밖에 머물던 자의 가치관에 공감한 젊은 세대들이 하나둘씩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닥쳤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는 나라마다,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혼돈의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움직임. 그것이 한국 사회 깊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묵진도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은 모든 배를 흔들지만 방향키를 잡은 자만이 끝을 볼 것이다. 2025년 경제의 거대한 폭풍이 세계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쓰고 있던 그 순간, 다음 예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충격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때 세계는 인구 폭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인류는 정반대의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인구 감소라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재앙이죠. 각국의 출산율은 예고 없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불안과 기후 위기,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았고 많은 청년들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진도사는 이를 예언하며 사람은 줄고 경계는 흐려지며 공동체는 해체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경이라는 개념도 서서히 무의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민만으로는 인구 유지가 어렵다는 현실 앞에서 이민과 국적 개념을 완전히 재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경은 더 이상 철조망이나 여권으로 구분되지 않았고 인류는 출신이 아닌 가치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감이 되었고 국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연대가 되었습니다. 한편 대도시는 점점 텅 비어가고 사람들은 자연과 가까운 삶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과 AI가 노동을 대신하고 인간은 점점 더 본질적인 질문에 다가갑니다. 우리는 왜 함께 살아야 하는가? 그 물음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로 이어졌습니다. 국가 중심의 체계가 아닌 가치와 문화,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치 연합체들이 세계 각지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조용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 갈등 속에서도 끈질기게 타협을 찾으려는 국민성,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온 역사. 묵진도사는 이 흐름을 미리 꿰뚫어 보았던 듯 예언의 다음 구절을 남깁니다. 오래된 울타리가 무너질 때 그 자리에 새 중심이 서리라. 세계는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다음 장면에서 그는 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일까요?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지리적 경계선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국경은 흐려지고 통화는 디지털화되며 민족, 종교, 국적이라는 전통적 정체성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묵진도사는 이 지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국가는 무너지고 가치는 모인다. 그 중심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땅에서 솟구치리라. 그 땅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갈등을 견디며 단일한 민족성보다는 다름 속의 조화를 택해온 나라였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역사, 작은 영토 속에서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중용과 균형이라는 미덕을 체화한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감의 언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가치 중심의 공동체가 세계 곳곳에서 부상할 때 한국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젊은 세대들은 음악과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감성과 정서를 체험해왔고 그 안에서 단절이 아닌 연결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기술과 문화, 예술과 철학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그것이 바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였습니다. 묵진도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목소리가 아닌 울림으로 이끈다. 그 울림을 가진 자가 중심이 되리라. 2025년 세계는 새로운 원칙을 찾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존재가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된다는 것은 결코 영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게이며 사명이며 전 인류를 위한 선택의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 운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묵진도사가 남긴 마지막 예언은 그 해답을 향한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는 어느새 예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묵진도사가 말했던 5가지 경고와 희망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의 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짐을 지는 자는 무너졌고 문 밖에 머물던 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는 경제의 경랑 속에 요동치고 국경은 흐려졌으며 새로운 중심을 향해 한국은 조심스레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인류의 기억 속에서 준비되어 온 길이죠. 묵진도사는 그 침묵의 시간을 지켜본 자였고 이제 그 침묵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예언이 아닌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무엇을 믿는가? 그 질문은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누군가의 예언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예언 안에서 스스로 길을 찾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묵진도사의 침묵이 끝났듯 우리의 책임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예언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도사가 또 다른 시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언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변화의 조짐을 미리 알려줄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바로 그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중국 묵진도사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